예, 반갑습니다. 잉어류 양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담당자 이영준입니다. 혹시 잉어나 붕어 양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원래 메기 같은 거 하려 했는데 메기가 워낙 사이클이 빨라가지고 지금 거의 방류가 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잉어를 했는데 다음에는 이 교육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메기나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떤 어종을 해달라 하면은 그 어종에 대해서 양식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차를 보면은 처음에 잉어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미 관리 방법, 그 다음에 체란 및 부화 방법, 그리고 치어가 나왔을 때 치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어, 붕어는 거의 습성이나 생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잉어, 붕어 이런 거는 수염 있고 덩지르름이 그런 부분은 하기 때문에 잉어 하나로 일단 설명을 하고 붕어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잉어는 온수성 어류의 대표종으로 담수계 자연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어린 종묘는 자원 조성을 위해서 호수 하천의 방류용 혹은 또 식용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잉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비늘이 있는 동양계 잉어와 비늘이 없는 이스라엘 잉어, 향어라고 하는 종류로 크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비단 잉어는 관상용이니까 한 3종류라고 보시면 거의 됩니다. 잉어는 극지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거의 다 분포합니다. 그리고 향어랑 잉어랑은 거의 똑같은 전 세계는 무조건 잉어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식 장소는 호수, 강, 약간 유속이 빠르지 않은 약간 좀 더러운 물에 사는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식성은 잡식성이고 어릴 때에는 약간 동물성 먹이를 먹지만 커가면서 식물성 비중이 조금 더 커지는 분포를 보입니다. 수온은 24에서 26도가 최고 성장률이 좋은 온도고요. 30도씨 이상 한여름에는 약간 식욕이 감퇴합니다. 얘들도. 수명은 평균적으로 20년이라고 하는데 비단잉어 이런 경우에는 80년 넘어가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어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어 어미는 보통 체란을 하려면은 3년생 이상의 어미를 사용하며 보통 10년 전후까지 산란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컷은 제일 좋은 시기가 3에서 5년생, 그리고 암컷은 4에서 13년생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보통 알 짤 때는 어떤 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체형이나 성장률이 빠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개통이라고 보는데, 잉어도 저희가 키워보면은 한 달 안시에 부화돼도 한 달만 지나도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선별해가지고 육종으로 아예 씨바지용으로 쓰면은 나중에 새끼들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산란용 저희가 하는 어미는 3, 4월경에 암수를 선별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놓습니다. 보통 수온이 한 23도, 22도 정도 올라가면은 얘들이 벌써 산란 행동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수조에 같이 있으면 거기서 자연 산란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수온이 오르기 전 한 3, 4개월 경에 암놈, 순놈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사육을 합니다. 그리고 산란기가 가까워지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금도 약간 표시가 나는데 암놈이랑 순놈이랑 이렇게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암놈은 배가 불러오고 위에서 보면은 그래서 낚시로 치면은 빡이라 하는데 위에서 보면은 벌써 두껍습니다. 순놈은 머리가 크고 약간 날씬하고요. 그리고 수컷은 몸 표면이 단단한데 암놈은
산란기가 가까워지면 배가 제일 부르지만서도 몸 자체가 부들부들해집니다. 아랫배 쪽이. 그리고 수컷은 보통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는데 잡아서 이렇게 보면은 비늘 그쪽에 추성이라고 하는데 뭐 부리하고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돌기 같은 게 막 생기거든요. 산란기가 되면은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란을 하기 전에 저희들도 산란하는 워낙 애들이 산란 알량이 많기 때문에 뭐 체형이나 성장률이 좋은 암놈을 특별히 선별해 가지고 다 알 받는 게 아니고 좋은 놈들만 선택해 가지고 처음에 기생충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기생충 구제를 해줘야 밑에 알이 부화됐을 때 알한테 기생충이나 이런 게 간염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해수면 쪽에서 왔는데 그쪽은 오히려 기생충이 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담수 여기 민물 쪽에서는 기생충 뭐 아가미 흡충이나 백점충 같은 이런 거를 굉장히 물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번 오면은 폐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알 받을 때 어미들을 기생충을 구제해가지고 수조에다 넣어가지고 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란 및 부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들은 크게는 자연체란법과 인공체란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인공체란법을 굳이 쓰지를 않거든요. 인공체란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굳이 다른 어종에 비해서 잉어가 워낙 알량이 많기 때문에 인공체란법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리고 자연체란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산란 가능 수온은 16에서 28도지만서도 제일 적합할 때가 보통 보면은 20도씨 이상 정도 올라가고 23도씨 그 이상 올라가면은 자연적으로 산란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에서 한 22도, 1도 요 정도에서 제일 배부를 때가 성숙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산란 시기가 5월달 정도에서 뭐 늦으면 6월달까지도 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산란을 시작하면은 새벽에 제일 많이 하거든요. 새벽에 보면 물이 첨벙첨벙 하면서 거의 새벽부터 아침까지 거의 다 끝나더라고요. 암수 비율은 암놈 한 마리당 쑥놈 2~3마리 비율로 하는 게 가장 수정률이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소라고 알을 보통 얘들이 자연 상태에서는 뭐 수초나 뭐 나뭇가지나 이렇게 거기 붙이는데 여기는 체란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일단 어소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산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산란지에서 어미를 잡아내든지 아니면은 어소라고 아까 알바지라고 불리는데 어소를 이렇게 다른 깨끗한 수조에 물 받아가지고 알이 붙은 어소를 옮기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적당한 거는 뭐 각 사육 양식장마다 그게 환경이 틀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미는 일단 놔두고 알바지만 이렇게 꺼내가지고 옆에 깨끗한 수조로 옮기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소의 알은 뭐 얘네들이 알을 뿌려가면서 붙이지만서도 너무 많이 붙이면 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떡지근에는 보통 수생균이 많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 부화시킬 때 너무 암수 비율을 수조 환경에 맞게 이렇게 마리수를 조절해 가는 게 오히려 부화율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조가 작은데 암수 비율을 많이 넣어버리면은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넣어버리면 오히려 알이 너무 켜켜이 쌓여가지고 부화율도 다 떨어지고 오히려 실질적인 부화 자을을 받는 거는 훨씬 더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서도 이게 알이 부화하는데 보통 온도에 따라 틀리지만서도 보통 한 4~5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때 물을 좀 많이 틀어가지고 알한테 산소 공급을 잘 시켜주는 게 굉장히 부화율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통 부화 수온은
뭐 20에서 한 28도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에서 21도 정도가 제일 사란이 안 나오는 그런 온도인 것 같습니다. 20도 정도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23도에서도 해보고 26도에서도 해봤는데 그 부하 일수는 좀 빨라질 수 있지만 온도가 높으면 부하가 좀 더 빨리 되거든요. 부하 일수는 빨라지지만 그 부하되는 자의 그 부하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하 온도를 약간 하루 이틀 정도 넣더라도 일단 부하 자극을 많이 받으려면은 온도가 한 20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체란법은 얘들이 알이 그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얘들이 수조에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알이 점성이 가깝기 때문에 인공체란법에서는 링거액과 그 요오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알이 붙는 성질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 양식 하시는 분들한테 인공체란법은 저희가 권해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표면을 그 쉽게 말하면 본드 성분을 다 없애 가지고 그 통에 에어레이션을 시켜 가지고 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한두 마리 해 가지고 약간 실험적인 그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인공체란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화 자원은 처음 태어나면 보통 한 5에서 6 저 잘못됐는데 5에서 6m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난항을 지내가지고 보통 한 2일 정도 배에 붙어 있는 난항이 흡수될 때까지는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때는 먹이를 주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보시면서 난항이 흡수되고 입이 열리면 그때 초기 사료나 뭐 알테미아 같은 거를 주면 좋습니다. 그 후에는 알테미아를 먹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좀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물벼룩을 번식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 뒤에는 물벼룩이나 알테미아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점점 애들이 그 성장률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초기 사료로 빨리 입부침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벼룩이 발생된 물을 물벼룩과 같이 주실 때에는 보통 물벼룩 배양지에서는 여러 가지 잡생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적 생물이나 이런 거를 자어한테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또 자어를 또 해코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제거를 한 다음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치어 사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기는 저희는 실내 수조에서 하지만 보통 보시면은 야외 큰 저수지나 이런데 큰 방향지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하려면은 보통 산란 예정 10일이나 14일 전에 물벼룩을 많이 발생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얘들이 부화하면서 물벼룩을 바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란 예정 10일이나 14일 전에 못에 해적 생물들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곱미터당 150에서 300mg 정도로 가루를 미리 뿌려가지고 소독한 다음에 퇴비를 1m당 1.5kg 정도 흩뿌린 다음에 물을 한 3에서 50cm 정도 물을 넣고 한 7, 10일이 지나면 물빛이 녹색으로 물빛이 변하면서 물벼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물벼룩을 접종을 안 해도 되는 게 보통 저수지에는 물벼룩 알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부화해가지고 이쪽에서는 물벼룩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콘크리트 수조 같은 경우에는 물벼룩을 접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자아가 발생하고 물벼룩이 자아들한테 잡혀 먹으면은 뭐 이것도 자아를 넣는 보통 비율이 따라 틀리지만서도 일반적으로 보통 한 1, 2주일 정도 되면은 물벼룩이 다 잉어 새끼들한테 잡혀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추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벼룩을 계속
그 알테미아처럼 먹이 생물처럼 추가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주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물벼룩도 주면서 요때 초기 사료에도 그 계속 주입해가지고 사료에 빨리 적응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사료를 빨리 먹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것도 수조에 따라 틀리는데 방향 밀도에 따라 틀리지만서도 보통 한 달 정도면은 잉어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cm 정도 크거든요. 그리고 성장 속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온과 그 먹이 주는 데 따라서 다 일반적이지 않고 다 틀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잉어를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잉어랑 붕어랑. 그래가지고 일단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현장에 나가서 수조도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